자기력과 자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석의 N극과 S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말해요. 자석 주변에 또 다른 자석을 가까이 했을 때 N극과 N극 사이에서는 청력이 작용하고 S극과 S극 사이에서는 마찬가지로 청력이 N극과 S극 사이에서는 인력이 작용하죠. 그럴 때 자석 주변에는 자기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자기장의 모양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자석 주변에 철가루를 뿌리면 이와 같은 모양이 나타나고요. 자기장이라는 것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벡터량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정의를 해주는데요. 자석 주변에 자침을 놓았을 때 자침도 하나의 작은 자석이거든요.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하고 자침을 옮겨가면서 그 모든 점에서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쭉 이었을 때 나타나는 선을 자기장선 또는 자기력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은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N극과 N극 사이에서는 청력이 작용하고 N극과 S극 사이에서는 인력이 작용하니까 나침판에 자침을 놓았을 때 자침의 N극은 멀리, S극은 가까이가 있죠. 그래서 N극은 이렇게 이쪽 방향을 향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고요. 모든 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자침을 조금씩 움직여 가면서 이제 찾은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들을 쭉 이었을 때 나타나는 선이 자기장선 또는 자기력선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선상 이렇게 선을 이렇게 쭉 연결해서 나타냈을 때 한 점에서의 자기력의 방향은 또는 자기장의 방향은 그 선에 접하는 접선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전기 쌍극자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을 때 이 둘을 분리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자석의 경우에는 자석도 S극과 N극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이거를 자기 쌍극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N극과 S극을 분리를 하면요. 그것은 또 다른 작은 자석이 돼요. S극과 N극, S극과 N극. 그래서 자석의 경우에는 자기 홀극이라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하나의 극인데 자기 홀극을 만들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장선의 해석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기장선이라는 것은 자석 주변에 자 여기 이제 N극이 있고요. S극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나침판에 자침을 놓아서 자침을 옮겨요. 옮기면서 모든 점에서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쭉 연결했을 때 나타나는 선이 자기장선이에요. 그러니까 한 점에서 이제 그 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그 자기장선에 접하는 방향, 그 방향이 그 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전기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기장선이 조밀하면 전기장의 크기가 셌죠. 마찬가지로 자기장선이 조밀하면 그 부분에서는 뭐하다?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기장선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기장이 약하다.
자, 여러분들 지구 같은 경우에는요. 자침을 놓으면은 자침의 N극이 항상 북쪽을 가리켜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구 주변에도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은 자기장이 있다는 얘기고, 자기장의 방향이 N극 방향, N극 그 북쪽을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기 때문에 북쪽에는 자석에 무슨 극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냐면은 S극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제 말하자면은 남극에서 나와서 북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남극에는 N극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지구 주변에 자기장이 있다는 거는 지구 내부에 커다란 자석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지구는 하나의 이제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핵이 액체 상태고 액체 상태의 외핵의 내부 물질이 금속을 띠고 있는 내부 물질에 금속이 있는데, 그 금속을 가지고 있는 내부 물질이 대류를 해요. 높은 온도에 의해서 대류를 하면서 주변에 자기장을 형성해가지고 그래서 자기장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장 속에서 정지 상태로 있는 점전하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은데, 자기장 속에서 속도 V로 움직이는 전하에는 자기력이 작용해요. 그 자기력을 로렌츠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장 속에서 점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를 알아보면 전하량 Q 곱하기 V 하고 여기 적혀 있는 거는 수직성분 표시인데요. 자기장의 수직성분, 그 다음에 B는 자기장의 세기, 이렇게 됩니다. 크기이기 때문에 전하 Q에다가 절대값 V를 줬어요. 그래서 자기력의 크기를 나타내면 이러한 식과 같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FB라 그랬죠? 자기장의 자기력의 크기다 라는 의미에서 FB라는 첨자를 붙인 거예요. 여기서 속도는 자기장의 수직한 속도라 그랬는데요.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되고, 자기장이 벡터일까요? 스칼라일까요?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라 그랬죠? 자기장 방향이 있어요. 크기가 있어요. 벡터량입니다. 그 다음에 속도 벡터량이죠. 그래서 자기장과 속도가 이렇게 세타의 각도를 이루게 될 때 자기장의 수직인 방향의 성분은 어떻게 되느냐, 속도 벡터에서 자기장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높이에 해당하는 게 바로 수직한 속도 성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V 사인 세타, V의 사인 세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B의 수직 방향 성분이 돼서 이제 식을 다시 적으면 Q의 절대값 곱하기 V 사인 세타 곱하기 B,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자기장을 B라고 했는데요. 자기장의 단위는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들 자기장에 대해서 이 식을 풀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힘을 전하량과 속도로 나눈 것이 되겠죠? 그러면 힘의 단위는 뭐고, 전하의 단위는 뭐고, 전하량의 단위는 뭐고, 속도의 단위는 뭘까요?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요. 전하량의 단위는 쿨럼이고요.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섹이죠. 여기서 뉴턴, 그 다음에 쿨럼 퍼 섹이 전류색이 암페어, 그 다음에 곱하기 미터, 이렇게 되죠. 이것이 바로 자기장의 단위가 되는 것이고요. 이 자기장의 단위를 우리는 1T라고 적고 테슬라라고 읽어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지 않아요? 속도 벡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도 벡터라 그랬어요. 자기 속도와 벡터인 속도와 벡터인 자기장을 곱했는데 힘이 나왔어요. 힘도 벡터예요. 그러면은 이 곱하기는 어떤 곱하기일까요? 여러분들 1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됐죠? 1W는 생각나나요? F, S 이렇게 됐어요. 자, 글자가 조금 네, F 벡터죠. S 벡터죠. 근데 1은 스칼라형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 이 곱하기를 내적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벡터 곱했는데 벡터가 나왔다. 그럴 때는 이것을 우리는 내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타낼 때는 크로스라는 가위 표시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위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A에다 B를 곱해주면 그것은 크기는 B에다 A를 곱해준 것과 같고요. 그거는 이제 A의 수직성분을 B에다가 그 다음에 A 곱하기 B의 수직성분을 곱한 그것과 같고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A, B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어떤 벡터를 곱했는데 벡터의 크기를 곱한 거에다 사인 세타라는 항이 더 이제 곱해지게 되면은 그럼 이거는 가위곱이구나, 가위곱이로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이건 크기만을 나타낸 거고요. 벡터니까 곱을 했을 때 방향이 있겠죠? 방향을 알아보면 B 벡터에다 A를 곱한 것하고 A에다 B를 곱한 것 사이에는 이런 방향이 반대가 돼서 마이너스 부호가 붙게 돼요. 자, 그림에서 본 것처럼 A에다가 B를 곱하면 방향은 윗방향이 돼요. 이거 어떻게 찾죠? 오른손으로 찾아요.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A에서 B 쪽으로 감싸지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A 크로스 B의 방향이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B 크로스 A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요? 마이너스 A 크로스 B의 방향이기 때문에 아래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B에서 A 쪽으로 감싸지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로렌츠 힘 자기력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력은 정확하게 나타내 보면 전하량 곱하기 속도 곱하기 자기장 이렇게 돼요. 크기를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QV B의 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들어갔으니까 외적이구나. 그러면 자, 여기서 밑에 그림 자, 여기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되고요. 네, 이쁘게 적지 못했네요. 네, 한 번 더 여기를 예쁘게 그려볼까요?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되고 속도의 방향이 이렇게 될 때 그러면은 자기력의 방향은 어느 쪽이 될까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는 것이죠. 왜? V에서 위쪽으로 손가락을 감싸쥐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기 때문에 QB 크로스 B이기 때문에 자기력은 이와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장의 점전화가 수직하게 입사되었을 때 자, 여기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X자 표시의 자기장이 있어요. X자 표시의 자기장은 지면에 수직하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고요. 자기장이 수직하게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플러스 양전하가 입사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 오른손으로 방향을 한번 자기력의 방향을 한번 찾아볼까요? 속도에서 자기장 방향 쪽으로 감싸지어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력의 방향이니까 속도 성분의 수직한 방향이 되겠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원 궤도를 그리면서 운동하게 돼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방향은 반대라고 해도 운동 방향은 반대지만 계속 속도에 수직하게 힘을 받으면서 원 운동을 합니다. 구심 여기 작용한다 그런 얘기죠. 그럼 구심 가속도가 있겠네요. 구심 가속도 생각나나요? VR분의 V의 제곱. 근데 구심 가속도도 어디에서 나온 거죠? F는 MA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가속도는 힘 나누기 질량. 여기서 힘이 바로 뭐죠? 로렌츠 힘, 즉 자기력. 자기력 전하 곱하기 속도 곱하기 자기장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여기서 세타가 얼마냐면은 90도예요. 자기장이 수직하게 그 전하가 입사가 되었거든요. 사인 세타가 90도인데 세타가 90도면 사인 세타는 얼마죠? 1이죠. 그래서 QV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식을 반지름 아래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유도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근데 여기서 속도는 우리가 일정하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전하량이 같고 자기장이 같다면 그 물체가 자기장 속에서 그 점전하가 자기장 속에서 운동할 때 반지름은 뭐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그 점전하의 질량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속도를 가지고서 점전하를 입사시켰어요. 그러면 질량이 크면 반지름이 크겠죠. 질량이 작으면 반지름이 작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질량이 큰 것과 질량이 작은 것을 분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질량 분석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는 자기장 속에 입자를 입사시킬 때 속도를 일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속도 선택기인데요. 이 속도 선택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리 도선에 작용하는 자기력.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토인데요. 모토가 작용하게 되는 것은 결국에 자기력이 작용해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회로를 감고, 그러니까 도선을 감아요. 도선을 감고 전류를 흘려줘요. 그것을 자기장 속에 넣어줘요. 그러면 자기장 속에 넣었을 때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면 자기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하고요.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면 자기력이 윗방향으로 작용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좀 더 연습을 해봐야지 자기력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회전을 해서 수평하게 되거든요. 오른쪽처럼. 그런데 관성에 의해서 더 돌아가게 돼서 180도 방향으로 놓이게 되면은 이제 말하자면 여기가 A하고 여기가 B였으면 이제 여기가 뭐가 되냐면은 A고요. 여기가 B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 브러쉬가 있고요. 브러쉬가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왼쪽 부분에서는 항상 전류가 나오는 방향으로 흐르고요. 오른쪽 부분에서는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한 바퀴 180도 회전을 하더라도 왼쪽에 있는 부분은 위쪽으로 자기력을 받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아래쪽으로 자기력을 받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이 회전 장치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